레디 오름경, 그대의 임무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여명이 떠오를 텐데 왜 그 빛을 따라 헤엄치지 않는 거지? 당신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카이사르님. 이제 제 마음에서 떠나시죠. 하지만 카이사르에 대한 너의 충성은 나와 함께 죽지 않았다. 이제 그건 그대를 구속할 수 없지. 앞으로 무수한 밤낮 동안 너 자신을 위해 또 하나의 성대한 연애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가라, 그 구세주와 함께 천혜의 바다로 헤엄쳐라. 이건 그 수하의 책에 있던 페이지다. 나는 모든 게 끝나갈 때 이 페이지를 그대에게 주라고 명했지. 이 페이지에는 뭐가 있죠? 기억, 아주 생생한 기억이 담겨있다. 천년 전 그 피비린내 나는 연애가 끝난 후 그 수아는 나를 찾아와 그녀의 일기장을 보여줬지. 나는 거기에서 이건 그 구세주가 겪은 일인가? 정말 그 안에 있는 것 같군. 천혜의 사람들은 이 힘을 이용해서 과거의 풍경을 광출하고 하는 수정에 저장한다고 해요. 하지만 전 기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과거를 재현할 수 없죠. 그래도 그 빠진 부분은 최대한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지. 최선을 다하도록. 너무 재미없다거나 실언한다면 너희는 율법을 놓치게 될 것이다. 네,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결국 미지의 길로 향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빛깔의 역사책이군. 구세주의 여정이라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이곳은 하늘의 요새인가? 여기는 파트나의 별바다 여정의 첫 번째 역, 헤르타 우주정거장이랍니다. 엄청 큰 깨달음의 나무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 무녀의 땅이었군. 연애에서 그녀와 또 다른 안티키테라인이 나를 도와줬었지. 저쪽 이 기억 속에서 파트나는 헤르타님과 대화 중인 것 같네요. 가서 들어볼래요? 그녀는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로 세워진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여인이 헤르타인가? 전에 봤던 것보다 더 왜소하군. 이 우주정거장 예쁘지? 하지만 네가 은하열차를 타고 더 멀리 한두 정거장 정도 떠나게 되면 이 경치는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은하는 너무 커서 모르는 것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지. 하지만 결국엔 다 별것 아니야. 멀리 갈수록 이 말을 더 이해할 수 있을걸? 그러니 무명객을 따라가서 열심히 해봐. 아스타한테 연락해주는 거 잊지 말고.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하지만 그들은 피와 불로 정복하지 않고 더 부드러운 길을 택했지. 헤르타님과 스크로름님은 지니어스라고 불려요. 은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만이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조물주인 누스의 총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고귀한 신분도 신에 종속될 뿐인가? 정반대예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신을 만들었죠.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요. 기회가 있다면 헤르타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른 세계로 가볼까요? 여정의 다음 역은 엠포리어스와 많이 닮은 곳이죠. 설국인가? 재밌군. 이 별의 이름은 야릴로 6랍니다. 너무 차갑게 느껴지니까 역시 벨로보그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카이사르님과 비슷한 신분이에요. 이 세계의 수호자이자 재난이 닥쳤을 때 용감하게 나선 리더죠. 이 세계의 여황제가 이렇게 어릴 줄은 몰랐네. 겉으로만 보면 카이사르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 멀리 니카도르처럼 생긴 건 병기인가? 아니요. 저건 이름이 맞다. 지질개조 프로젝트 유닛이에요. 그저 지오리오스의 관속이라니 실망이군. 너희의 도움 덕에 우린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컴퍼니와의 협력은 기회이자 도전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어. 이 세계는 엠포리어스처럼 하늘 아래 갇혀 있었지만 무명객이 찾아온 덕분에 무별에 귀속될 수 있었죠. 그녀가 말한 컴퍼니는 더 거대한 세력처럼 들리는군. 맞아요. 그들은 재물의 유통을 통해 수많은 세계를 정복하고 광활한 영역을 개척했죠. 엠포리어스 밖엔 이런 강력한 동맹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파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답니다. 수호자와 그녀의 벨로보그를 보세요. 그들도 결국 평화롭게 무별로 향하는 길을 찾아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컴퍼니는 단순히 돈만으로 그런 위협을 이뤘을 리 없다. 겉은 번듯해 보여도 그 안엔 분명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착취가 있었겠지. 그리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파멸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설마 이 얼음 행성이 컴퍼니를 상대할 때 존엄을 버리고 무릎을 꿇는 걸 고려한 적이 없다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군. 나는 카이사르의 제국이 유린당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우주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엠포리어스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지. 카이사르님, 벨로보그는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못 믿으시겠다면 들어보실래요? 많이 흔들렸지만 이젠 벨로보그가 걷고 달리는 걸 배워서 타인의 부축 없이 은하에서 자립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꼭 그날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언젠가 그 희망이 단단한 얼음을 녹이고 그들을 번영으로 이끌 거예요. 아쉽게도 은하에는 이미 질서가 세워져 있다. 파멸에 기대지 않는 약자는 약육강식이라는 낡은 규칙에 갇혀서 결국에는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엠포리어스, 우리는 낡은 규칙을 부수고 성간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아,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트너의 동행자가 카이사르님께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함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다음 세계는 꿈세계의 나라예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니까요. 이렇게 호화롭다니 감탄이 절로 나오는군. 이 세계는 페나콘이라는 곳으로 꿈의 땅에 세워진 영혼의 도시랍니다. 여기는 파트너가 바로 전에 왔던 역이기도 해요. 그때 그들은 조마조마하면서도 감동적인 모험을 경험했죠. 그럼 말해봐라. 저 멀리 있는 사람 머리 위엔 깃털이 있군. 참 흥미로워. 레버리 호텔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올 때면 전 그냥 과객일 거예요.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제게 익숙했던 것들도 다르게 느껴지겠죠? 페나코니는 모든 이상이 화합하는 곳이랍니다.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 자유를 주장한 결과로 향락 속에서 방황하게 됐죠. 그러자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소년이 꿈속에서 절대적인 행복의 성지를 만들고자 질서의 힘으로 율법을 썼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낙원과는 거리가 있어요. 무명객 여러분과 잠시 동행하다 보면
제 탐구의 길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르죠. 페나코니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이제 그들이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상적인 나라는 이미 과거형으로 들리는군. 네, 좋은 꿈에만 빠져 있으면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꿈에서 깨어나는 걸 선택했어요. 이자의 율법에는 신과 창조물만이 있을 뿐 인간의 자리는 없다. 한때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여정을 떠난다는 건 그가 깨어있다는 뜻이지. 정말 제대로 보셨네요. 그렇다면 파멸이 허락되는 세계에도 인간의 자리는 없다는 걸 알겠군요. 나는 리코르고스가 교활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제 충분히 봤으니 돌아가도록 하지. 그럼 마지막 장면으로 이 기억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죠. 이 창밖의 경치는 아름답죠? 이게 바로 엠포리어스예요. 이 세계는 끝없는 빛의 띠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의 설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진정한 생명도 아니지만 엠포리어스에 있는 황금의 후예는 운명에 대항해서 인간과 다름없는 신화를 써내려갔죠. 카이사르님, 정말로 과거 3천만 번의 세월에 지나온 영웅들, 심지어 당신 본인까지 부정하고 잔혹한 운명에 굴복해 모든 걸 조종하는 파멸의 뜻대로 할 건가요?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수하. 너는 그 구세주의 기억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율법의 천칭을 그녀와 두 지니어스들에게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닌가? 제 생각을 바로 꿰뚫어 보셨군요, 카이사르님. 사람의 마음도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국을 지배하겠는가? 율법을 어떻게 할지는 이미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 체스말을 옮기기 전에 이 기억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지. 수하, 그녀는 개척 여정 중에 바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바다는 제 요람이자 고향입니다. 그대는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정복을 이루고 파도 소리 속에 영면할 것이다. 그대는 파도 소리 속에 영면하고 세상 경계의 바다에서 정복을 이룰 것이다. 예언은 바닷뱀처럼 수미상관을 이루죠. 즐거운 노랫소리같이 아름다워요. 마치 엠포리어스처럼 우리 둘의 운명은 끝없이 맴도는 해류 같네요. 시련이 끝났으니 이제 말해주세요. 율법의 신권을 누구에게 넘기실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넘길 생각이 없다. 네? 내가 바로 율법이건을 카이사르의 면류관을 양보하는 게 말이 되는가? 구세주든 신뢰관이든 모두 천혜에서 왔으니 내가 직접 정복한 땅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엠포리어스의 율법은 당연히 그 주인이 결정해야 하지. 도대체 시련에서 어떤 걸 보신 거죠? 모든 것, 이 세계의 모든 운행 규칙과 그 신뢰관이 말한 연산 법칙, 최종 프로토콜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물을 바치기만 하면 나는 내 의지로 이 세계의 법칙을 다시 쓸 수 있다. 선함을 악으로, 추악함을 아름다움으로, 나약함을 강함으로 만들 수 있지. 게다가 운명이 요구한 가격은 매우 공평한 편이다. 율법을 하나 다시 쓰려면 단신 한 명의 목숨을 바치라고 하더군. 뭘 하려는 건가요? 답은 매우 뻔해. 천혜의 위력에 의지할 필요 없이 우리도 무뼈를 정복할 수 있다. 몇 가지 합리적인 희생을 대가로 말이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야심과 율법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건가요? 난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엠포리어스는
반드시 무별 사이에서 자립하게 되리다. 어이가 없군요. 위선적인 말 몇 마디로 폭력을 합리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신 건가요? 파괴 없이는 창조도 없다. 그대는 이걸 폭력이라고 부르는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엠포리어스 개혁의 철칙과 같다. 그 불을 쫓는 신탁이 멀리서 울렸을 때 황금의 후예는 피를 불태워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운명이라고 정해졌지. 내가 정복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옛 왕조의 꼭두각시로 남아있었을 테지. 하지만 당신의 여정도 옛사람들처럼 피비린내나고 폭력적이며 억압으로 가득하잖아요. 그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하거라! 내가 건설한 도서관이나 거리에서 소문을 들어도 되겠지. 카이사르가 과거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 세상과 나의 정복이 이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보고 오거라! 나는 황금 전쟁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분쟁기부터 시작된 모든 갈등을 메웠지. 나는 오크마의 권위를 회복했고 백성들과 황금의 후예가 평등하게 의회의 강단에 서게 했다. 나는 모든 죄악을 처벌했고 모든 공적에 상을 내렸어. 그리고 탈란톤의 족쇄를 부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불을 쫓는 시대를 열었다. 이 짧은 몇 마디로 카이사르의 훌륭한 삶을 설명할 수 있지. 그러니 이제 내 유언을 잘 듣거라. 역사는 언젠가 캐리드라를 잊어버리겠지만 카이사르의 백성들이 그녀와 함께 열었던 불을 쫓는 시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유언? 엠포리어스는 이제 곧 파멸할 테니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이 구세의 전쟁을 위해 내가 다시 쓸 율법은 하나뿐이고 희생해야 할 반신도 한 명뿐이지. 헬렉트라, 나는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리다. 정복을 위해 희생하거나 검으로 폭군의 가슴을 찔러라. 그렇게 카이사르는 임종 전에 연설을 끝냈어. 삶의 마지막 신단에 오르는 그 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전장에 나섰을 때 동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지. 그대들에게 황금 피를 나눠줬으니 용맹한 동족들이여, 이제 나와 함께 운명의 주인이 되자! 카이사르는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 글래디오럼 경이 주군을 살해한 배신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폭군을 얕은 물에 가두고 홀로 떠나 카이사르는 율법을 다시 쓰기 위해 자결해야 했다고 했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끝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그 기사가 소용돌이를 떠났을 때도 카이사르는 여전히 그녀들의 과거 정복을 되뇌이고 있었다는 거지. 이는 그녀의 삶의 시작과 끝이야. 아닙니다. 카이사르님 같이 존귀하신 분께서 어찌 직접 전장에 나서신단 말입니까? 부디 제게 기술을 맡겨주시죠. 그대에게 묻지. 나무정원 서쪽 관문의 수비군은 항복했는가? 그들은 카이사르님의 위명을 듣자마자 바람처럼 도망쳤고 황금 고치 관문은 현재 제1군단에 넘어갔습니다. 잘 됐군. 도루스인들의 유격 부대는 어떻게 됐지? 제3군단이 이틀 전 산불을 일으켜 분지 서쪽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충분하다. 전쟁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고 우리는 더 기다릴 수도 없지. 마지막으로 라돈인들의 포격 진지는 이제 몇 개나 남아있는가?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2군단과 제4군단이 그들을 완벽히 소탕했죠. 잘 됐군. 이제 그들은 테러도 지원병도 화력 지원을 받을 수도 없으니 우리 군이 빠르게 깨달음의 나무 정원을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총 돌격은 내일 종막시가 지난 순간 시작될 것이다. 잊지 마라.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동맹의 깃발이 쓰러지지 않는 한 너희는 절대로 전진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적군의 전사들은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반항하는 철학자들은 모두 병영으로 압송해서 군법에 따라 처리해라. 그리고 절대로 장소를 파손해서는 안 되니 가서 정군에게 알려라. 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합니다. 산의 백성들이 격렬히 저항 중이며 소문으로만 듣던 산을 일군 자가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진영엔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공격할 필요 없다. 각 군단의 척후병을 파견해 이별시까지 모두 트레토스 평원 안으로 후퇴하라고 해라. 그건 항복할 생각인가요? 전략 교체다. 정면 전선에는 땅을 다스리는 복룡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공룡이면 테라복스 그 멍청한 드로마스를 말하는 건가요? 그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멍청하다고? 아니, 그는 지오리오스의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오로지 그만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직접 대지의 동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는 빠르게 이동해서 먼저 남은 적을 처치하자. 적의 모욕엔 가장 뜨거운 복수로 응하고 신을 죽인 자의 월계관을 내 머리에 쓰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조치하죠.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카이사르님, 운명 삼성의 신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거부했고 이번 회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고 했습니다. 하! 가서 지휘관들에게 카이사르의 친필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진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고 전해라. 이 명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운명 삼상의 사제들은 군인이 아니라 정치관이 그들이 맹목적으로 저항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죽어가는 녀석들은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에 그들의 적들보다 더 똑똑하지.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게다가 신탁도 그들의 전쟁 기계에 불과하고 내게는 그런 행운이 없지. 함부로 전투를 시작하면 우리가 불리해지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엠포리어스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평소대로 내가 직접 나서마.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혼자 침투해 비밀 협상을 통해 운명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지. 네, 각 군단도 함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카이사르님, 왜 저희는 출전 명단에 없는 거죠? 이는 돌아올 수 없는 원정이다. 신탁을 짊어진 그대들은 동행할 수 없지. 이번 전투의 패배가 정해졌다면 왜 카이사르님께서 직접 출정하시는 건가요? 불을 쫓는 여정에 리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맞다. 카이사르가 죽으면 제국은 지도자를 잃게 되지. 하지만 기회를 잡는다면 혼란은 위급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죽음은 그대들의 계단이 될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되겠지. 헤리드라님,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건가요? 과거의 율법을 부수고 새로운 율법을 세워야 한다. 엠포리어스에서 나의 정복은 이미 끝에 도달했지. 신탁이 심판을 내렸으니 카이사르는 별바다를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내가 물러날 시간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신권을 짊어진 황금의 후예가 나타날 것이고 더 많은 영웅이 탄생하겠지. 평화로울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폭정을 반대할 것인가? 다음 카이사르가 될 것인가? 나는 상관없으니 후세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날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카이사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진정으로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건 헤리드라뿐이니. 마지막으로 나는 카이사르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투를 충실히 기록했어. 이제 정복이 끝나가니 여기서 글을 마칠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순간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 그건 열차 여정에 대한 환상이었지. 나는 운 좋게도 카이사르와 별하늘 아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 그 대화의 끝에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 후대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나요? 불을 쫓기 위해 희생한 영웅인가요? 아니면 폭군인가요? 그녀는 거의 고민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답했어. 잊혀질지언정 정의되고 싶지는 않다. 율법은 영원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기 때문이지. 역사를 위해 규칙을 쓸 수 있는 건 언제나 인간뿐이다. 지금 엠포리어스의 위대한 율법을 내가 짓밟았으니 체스를 끝낼 때가 됐다. 글래디오름경, 분명 과거 3천만 번의 세월 동안
그대는 직접 카이사르를 죽였지.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그대는 마음속에서 드디어 자신만의 율법을 찾아냈군. 그렇다면 히실렌스, 엘렉트라, 그 신탁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대에게 전해주지. 그대가 그곳으로 헤엄쳐 갈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카이사르는 그녀의 정복을 되뇌었고 성에는 그녀의 죽음이 널리 퍼졌어. 자유! 대박입니다! 폭군이 죽었어요! 거리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립시다! 시민 여러분, 원로 여러분, 모두 당황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그 참주는 야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선 나를 위해 환호했었지만 이제는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군. 하지만 나는 환호를 좋아하니 상관없다. 이제 은하가 보여. 내가 닿을 수 없는 전장이여. 다음 생에 반드시 돌아와. 무별의 군단의 북소리와 카이사르의 위명을 들려주겠다. 엠포리어스를, 케리트라를 들려주겠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목숨으로 어떤 율법을 다시 썼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어. 어쩌면 카이사르의 대국처럼 진실은 체크메이트를 하는 그 순간에만 밝혀질 수도 있지.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오크마를 들끓게 했어. 성벽 쪽에선 자유를 지키던 사람들이 기념비를 쓰러뜨렸고 카이사르의 지지자들은 그녀의 조각상 앞을 지키며 황제께선 여전히 군중 속에 계시다 라고 힘차게 외쳤지. 그들이 싸우는 모든 곳마다 황금피가 뭉쳐 같은 비문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그건 오크마의 최초이자 최후의 군주인 카이사르 케리드라의 이름이었어. 하지만 이름의 주인은 그걸 보지 못했지. 그녀는 더 먼 곳을 바라봤고 귓가의 파도 소리는 사람들의 외침을 뒤덮었어. 그 예언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라는 얕은 고인물 속에서 카이사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과거의 정복을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불을 쫓는 여정에서 살해된 무수한 동족을 위해 참여했을까? 모두 아니야. 카이사르는 그저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은사님과 자신이 처음으로 체스를 둔 그 오후 해의 그림자를 경계로 삼았던 조잡한 체스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이 체스판과 체스말은 뭐랑 닮은 것 같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군요. 마치 밤하늘의 별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네요. 그 페이지에 바다가 나타난 건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깨끗하다니. 더러운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건 케리드라님? 헬렉트라, 나의 신하여. 그대가 더러워진 바다에서 걸어나와 나의 부하가 된 뒤로 나는 그대 눈 속에 깃던 심연과 공허한 마음을 보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바다를 약속했고 그대는 카이사르의 야심을 해류로 충성을 불빛으로 삼았다. 나의 신하 헬렉트라여, 그대는 검날의 책임을 다했고 신탁은 나는 무뼈를 정복할 운명이 아니라고 단언했지. 하지만 카이사르는 꼭 약속을 지키는 법이니 이 기업, 그 구세주가 본 천회의 바다를 받아들이거라. 이건 카이사르가 신하에게 내리는 마지막 상이다.
왕이자 연애의 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저는 고국의 심해를 그리워하지도 천회의 망망대해를 바라지도 않아요. 어쩌면 저 자신도 모르는 걸 수 있겠네요. 결국엔 어디로 헤엄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죠. 물고기는 결국 물고기인 것. 그녀는 머물는 바다를 떠날 수 없어요. 하지만 심해든 대지든 저든 당신이든 아니면 동굴을 벗어날 수 없는 두 죄수든 상관없이 모두 동굴 밖에 발끝이 올라가볼 수 있다는 것을요. 인정해야겠군요. 이번 실험에서 12인자의 생명 행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다면 직접 골라봐, 선배. 계속 고집 부려서 잘못된 결론을 당신의 유언으로 남길지, 아니면 관중석으로 돌아가 자신과 엠포리어스 그리고 은하 전체에 더 나은 답을 남길지. 거절하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막의 영주를 잊지 말라고. 당신도 남은 8개의 클론이 그녀에게 지식의 암덩어리로 여겨져 모두 잘려나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 여러분과 저의 재해석에는 큰 차이가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학술적인 조언을 하나 더 드리죠. 잘 들으세요. 황금의 후예와 함께 천해로 시야를 넓혀 다음 신들의 전쟁에 있을 모든 적을 계산해 놓고 다시 생각해 보시죠. 엠포리어스는 3가지 운명의 길이 얽힌 곳이 아니라 3가지 운명의 길이 사투를 벌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억 물질을 저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왜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기억과 그분의 아이들도 이 기회를 노려 전장에 끼어들지 않을까요? 아, 이건 침묵이 아니라 대답이야. 인형경에서 바다를 가르기 전 개척자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던 말이 뭐였지? 정말 묘한 질문이지만 답은 간단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렇지? 정답이야. 그렇다면 나도 확신할 수 있겠군. 역시 넌 마치 세븐스가 아니야. 마치 세븐스가 이 일을 기억할 리 없잖아. 한 번만 경고하지. 당장 그의 몸에서 벗어나. 이렇게 충동적으로 굴다니 평소에 너답지 않네. 일단 진정하지 그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봐. 내가 마치 세븐스의 몸을 점령한 게 아니라 마치 세븐스가 나의 기억을 되찾은 거라면.
목말라, 목말라.